네, 안녕하세요. 청양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위한 어법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영어권문화 친구들을 상대로 수업을 미리 올리고 있었는데 학습 공백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개학 연기 때문에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3학년 전체 친구들을 위해서 어법 공부도 좀 하나씩 올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수업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김남정이고요. 저는 이제 이 학교 청양고등학교에서 11년차 재직 중인데, 제가 그 어법 수업을 제 이름을 따서 NJ 어법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수업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방과후를 통해서 특강식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방과후를 많이 못해서 이 수업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렇게나마 어법을 좀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감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제가 그 밑에 글에다 드릴 텐데, 제가 자료를 미리 올려놓겠습니다. 그 어법 수업에 해당하는 지문을 한 페이지짜리 미리 드리니까요. 뽑으셔도 좋고, 굳이 뽑기 싫으시다면 그냥 이 지문을 잠깐 일시 멈춤을 해 두시고 이 문장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하시면서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이거는 동사 문제예요, 이거는 뭐 준동사 문제예요, 형용사 부사 문제예요, 관계사 문제예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노트에다가 그거를 카테고리를 하셔서 넣으셔서 그 지문을 하나씩 넣고 나중에 공부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게 될 어법 수업은 그 평가원 문제 그리고 수능 문제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이죠. 벌써 10년 전인데요. 10년 전에 뭐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 문제를 중심으로, 어법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셔도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법 문제가. 점점 쉽기 때문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 해석을 해드리지 않고 그냥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필요하시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you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여러분은 면밀히 주의를 크게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에 대해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패턴을 알아둬야 되냐면 notice a deviation. dev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탈선, 벗어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노멀한 패턴이죠. 노멀한 패턴에서 뭔가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신경 써야 된다는 건데, 언제? 거짓말 할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일반적인 어떤 행위와 좀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걸 잘 봐둬야 된다는 건데, 자, 문제 볼게요. Sometimes the variation is as subtly as oppo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상 이거는 지금 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 부사 문제인데 여러분들 어법 문제가 요즘에 이렇게 안 나오죠. 딱 한 문제, 모의고사 한 문제만 나와서 보기가 1, 2, 3, 4, 5번으로 밑줄형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왜 어렵냐면 그 밑줄이 뭘 묻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와 공부를 하는 동안은 이 밑줄형 어법을 봐도 선택형으로, 지금처럼 선택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법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 반은 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형용사 부사 문제인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편집을 하겠지만 모든 어법 문제는 동사를 찾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 미니 테스트, 제가 미리 올려드렸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미니 테스트 1회 어법 문제 나올 때도 제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어법 문제는 동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동사를 찾으시면 되고요. 형용사 부사 문제인데 우리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양옆에 as, 원급 as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용사 부사 문제를 풀 때의 as는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사를 찾은 거예요. 주어는 그 벗어남, 탈선이, 다름이
뭐 하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비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형용사가 답이야 라고 이제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그 제가 해설지를 읽어드리면 이 문제의 해설지를 읽어드리면 A에 해당하는 해설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동사의 보어 자리로 the variation 주어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건 형용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보어란 말도 너무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를 보고 주어랑 이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variation이 미묘해요. 알기 어려워요 라는 뜻이죠. 이 말이 맞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꾸로 subtle한 variation이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맞죠. 같은 거죠. 얘가 알기 어려워요. 미묘해요. 뭐만큼이나 허즈만큼이나 잠시 멈춘 것처럼 굉장히 미묘한 행위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봤을 때 저 사람이 말을 하다가 잠깐 멈춘다? 그거는 얘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좀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A는 요 녀석이 돼요. 형용사가 답이고요. 제가 형용사 부사 문제가 나와서 바로 좀 비교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할게요. 나온 김에 이 두 문장을 먼저 잠시 멈추신 다음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 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풀었다 치고요. 자, 볼게요.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부사 문제예요. 그는 그녀를 비밀의 정원에 안전하게 두었습니다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말로 안전하게가 되면 국어에서 안전하게는 부사가 맞죠. 그래서 아주 원초적으로 푸는 친구들은 해석해서 이쪽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녀를 해놓고 뒤에 걸 해석해 봤더니 conspiracy라고 하는 것은 음모, 나쁜 계획이거든요. 그녀의 음모로부터 안전하게 떠난 거죠. 도망을 칠 겁니다. 그럼 얘도 안전하게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답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어떻게 푸느냐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용사 부사를 문제 푸는 방법은요. 가장 먼저 동사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동사를 찾고 이 동사가 이제 준동사에도 상관없어요. 준동사라고 하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말하는 건데 이 형용사 부사 문제 앞에 있는 동사 또는 준동사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이 가운데에 목적어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목적어. 만약에 목적어가 있다면 이 목적어랑 형용사를 연결을 시켜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들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다 있고요. 두 개를 이어보는 거예요. 해석만 하면 돼요. 목적어가 형용사하다 또는 형용사한 목적어다 라는 뜻이 전체 문장에 있으면 그땐 형용사 답입니다. 그런데 같지가 않다면 부사가 답이고요. 같다면 형용사 답, 형용사 목적어가 같지 않다면 목적어가 형용사하지 않다라고 뜻이 나오면 부사가 답 이겁니다. 하나 더, 만약에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주어를 찾아야 돼요. 주어를 찾아서 다시 연결해봐요. 형용사랑. 만약에 주어가 형용사다 또는 형용사한 주어다 라는 뜻이 문장 안에 있으면 형용사 답, 그렇지 않으면 부사가 답입니다. 바로 보세요. 보시면 동사를 찾는 거예요. 찾았더니 목적어가 있어요. 그럼 목적어랑 연결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전체 문장에서 그녀가 안전하다, 안전한 그녀다라는 뜻이 있냐는 거죠. 자, 그는 그녀를 시크릿 가든에 안전하게 뒀어요. 그러면 누가 안전한 거죠? 그녀가 안전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safe예요. 두 번째 문장. 자, 마찬가지로 동사를 찾았고 목적어가 있어요. 둘을 연결했더니 이 내용에, 전체 내용에 그녀가 안전한 상태입니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답은 부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가 안전하게 떠난 거죠. 결국 형용사 부사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야 됩니까? 오로지 명사만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주지 않으면 부사가 답인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 명사가 누구죠? 가까운 명사예요. 가까운 명사 그녀죠.
그녀를 꾸며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호라고 하는 그 말, 어려운 말,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답인 거고, 그럼 가까이 있는 이 형용사가 이 가까이 있는 명사를 꾸며주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멈춰서 한번 풀어보세요. To observe stars, you must look carefully at the night sky. 자, 보셨죠? 이 문제의 핵심은 동사인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많이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 look 플러스 형용사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 많이 알고 계시죠? look 플러스 형용사, seem 형용사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냥 look 플러스 형용사하고 얘를 동그라미를 쳐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형용사 부사 문제에 동사를 찾았고 목적어가 없죠. 그럼 우리 누굴 찾자고 했죠? 주어를 찾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랑 형용사를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같은가 보세요. 자, 밤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을 보기 위해서 밤하늘을 보는데, 봐야 되는데 careful한 당신이 보냐는 겁니다. 당신이 굉장히 조심스럽냐는 거예요. 아니죠.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은 밤하늘을 볼 가치도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게 답이라면. 그래서 carefully로 가야 됩니다. 자, 형용사라 하면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데 얘를 꾸며줄 수 있는 뜻이 안 나온다. 그러면 부사가 답이고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거는 명사 아닌 걸 꾸며주면 되는 거죠. 아주 주의 깊게 밤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럼 별이 보일 겁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될 때까지 잠시 멈춤해서 공부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형용사 부사를 이 기회에 아예 때려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형용사 부사 문제를 빨리 찾아서 더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자, 넘어갈게요. B.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어법 만화들은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수능 2013년도 수능 같은 경우 우리가 풀게 되겠지만 2013년 수능은 극악의 해였어요. 두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 다 어려웠고 많이 틀렸습니다. 자, 요 문제 그냥 문제만 바로 볼게요. recently so. 나는 최근에 봤어요. 뉴스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acquaintance. 아는 사람이 인터뷰한 거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문제냐? 관계사 문제죠. 우린 누가 봐도 관계사의 격 문제인 걸 압니다. 주격과 목적격인 걸 알게 되죠. 그럼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풉니까? 얘 어차피 선행사 있는 건 마찬가지니까 뒷문장만 보자 하고 주어, 동사를 본 거예요. be certain. 여기까지 끊어놓은 겁니다. 끊어놓고 주어, 동사 있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 생각해요? 목적격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틀립니다. 제가 미니 테스트 1번 할 때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 관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시 필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쓰냐면 관계사를 푸는 방법은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 네. 접속사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아예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사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라면 앞뒤로 동사가 몇 개? 2개가 올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게 접속사인 걸 확인했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선행사를 확인해라. 선행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진다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뒷문장입니다. 뒷문장이 무엇이 부족하느냐, 빠진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고 관계부사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격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처럼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뭐라고 했냐면 꼭 해석을 통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우선은 접속사니까 동사의 개수부터 확인해 보자고요. 나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 확신했습니다. 얘가 관계사이기 때문에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면 동사는 여기서 끝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죠. 동사가 3개인데 접속사가 하나인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동사가 3개라면 접속사는 몇 개가 되어야 될까요? 2개가 되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없단 말이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미니 테스트 할 때 했습니다. 독해하면서 찾아보세요. 자, 관계사가 나오고 동사가 2개 연속이 될 때는 첫 번째 동사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동사가 뭐일 때? 주장,
확신, 생각 등일 때 여기 보세요. 나는 확신한다죠. 다른 말로 하면 I think, I thought 나는 생각한다 또는 I believed 나는 그렇게 믿는다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뭐 was convinced 믿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다? 삽입된 거다. 때라 내가 확신하건대 저 사람 인터뷰 받는 내가 확신하건대 저 사람은 뭐하고 있다? 거짓말.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뒷문장에 뭐가 빠진 겁니까? 주어가 빠진 거죠. 그래서 주격 관계사가 대명사가 와야지만 됩니다.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관계사 문제에 삽입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럼 뭐부터 잘했어야 된다? 접속사인지 확인하면서 동사의 개수 꼭 확인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C로 갈게요. 자, C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 6년 연속 수능에 나왔고요. 6년 연속 수능에 나왔고요. 재작년에 한 번 쉬고 작년에 다시 나온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냐? 많은 친구들 딜트와 딜링을 보면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바로 이 생각부터 해요. 아, 이 문제는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의 문제야. 고로 이것은 태를 묻는 거야. 태를 묻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 보세요. 뒤에 very personal issue라고 하는 deal with, 무엇을 다루다 처리하다잖아요. 매우 사적인 문제를 다루었어 해서 ing가 답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자, 제가 모든 어법 문제는 뭐부터 찾으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동사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동사 하나, 접속사. 그러면 동사 뒤에 몇 개? 하나가 더 와야 된다. 여기 접속사가 다시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무조건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사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여러분, 동사냐 동사 아닌 준동사냐의 문제입니다. 답은 딜트가 돼야 돼요. 이거를 해석할 필요까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ed로 여기 지금 이제 불규칙 변화가 일어났지만 ed가 붙은 것들은 무조건 과거 분사부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거 동사인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사의 과거인지. 꼭 기억하십시오. 수능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나왔다. 어떤 식으로 밑줄형에서 동사 자리에 대는데 투부정사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현재 분사가 나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